자, 이번 강의는 NT 파일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그 파일은 파일이나 디렉터리의 생성, 삭제, 데이터 작성, 파일명 변경과 같은 트랜잭션 작업 내용을 작업 레코드 형식으로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 로그 파일을 통해서 특정 기간 동안 일어난 파일 시스템의 이벤트 분석이 가능한데요. 자, 여기서 트랜잭션 작업 내용은 파일 시스템이 응용 프로그램 오류나 갑작스런 전원 차단 등의 이유로 작업 중이던 파일이 날아갔을 때 이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롤백이죠. 작업 레코드는 로깅 영역에서 페이지 헤더 다음으로 연속적으로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로그 파일의 저장 경로는 시스템 드라이브에 로그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사이즈는 64MB입니다. 이 사이즈는 2-3시간 정도의 로그가 기록되며 조정은 가능합니다. 로그 파일 사이즈는 체크 디스크 명령 대문자 L 옵션으로 가능하며 확장은 역시 체크 디스크 명령으로 대문자 L 옵션을 사용해서 킬로바이트 단위로 사이즈를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USN 저널 파일입니다. 파일 경로는 역시 시스템 드라이브의 익스텐드 디렉터리 아래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ADS 형식의 속성 파일이기 때문에 스트림명 $J를 수집합니다. 하루 8시간 사용 기준으로 3에서 4일 정도의 노후가 기록되는데요. 이는 안정적인 파일 시스템 사용을 위해서 윈도우 7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비활성화 시 파일 시스템 유틸 명령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음은 로그 파일을 분석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보인데요. 우선 사용자는 물론 악성 코드의 행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파일 및 디렉터리 생성, 삭제, 데이터 작성, 파일명 변경 등의 이벤트를 추적하여 파일 시스템 이벤트에 대한 타임라인 작성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삭제된 파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비활성화된 MFT 엔트리는 다음에 생성되는 파일의 MFT 엔트리로 덮어쓰기 되면 MFT 분석을 통해서는 더 이상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로그 파일에는 그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링크 파일 생성 이벤트를 통해서 문서 파일의 열람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비록 128개 정도에 그치지만 프리패치 파일 생성 이벤트를 통해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정보의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실행 일시나 실행 횟수, 실행 파일 경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로그 파일은 크게 재시작 영역과 로깅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로그 파일의 기본 구성 단위는 페이지이며 한 개 페이지는 4096바이트입니다. 재시작 영역은 파일의 맨 앞쪽부터 2개 페이지가 해당하고 마지막 작업 레코드의 로그 파일 스캔스 넘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 되겠죠. 로깅 영역은 재시작 영역 뒤부터 시작하며 실제 작업 레코드들이 기록되는 곳입니다. 로깅 영역은 다시 버퍼 페이지 영역과 일반 페이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재시작 영역은 마지막 작업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운영체제는 바로 이 정보를 가져와서 파일 시스템을 복구합니다. 재시작 영역은 연속적인 2페이지로 구성이 되고 두 번째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의 백업 용도입니다. 재시작 영역이 페이지 헤더의 구조입니다. 자, 리스타트의 매직 넘버 RSTR로 시작되며 위치는 16진수 30부터 8바이트입니다. 커렌트 LSN 필드의 마지막 작업 레코드에 LSN 정보를 저장합니다.
다음은 로깅 영역의 구조입니다. 이 영역은 실제 레코드들이 기록되는 영역으로서 버퍼 영역과 일반 페이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버퍼 페이지 영역은 로깅 영역의 맨 앞 두 페이지가 해당되며 재시작 영역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페이지는 백업 용도입니다. 실제로 NT 파일 시스템에서 트랜잭션 작업이 일어나면 먼저 이 영역에 작업 레코드들이 순차적으로 기록되며 페이지가 모두 채워지면 일반 페이지 영역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작업 레코드들은 버퍼 페이지 영역에 있습니다. 실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헥사 에디터로 로그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리스타트를 보여주는 매직 넘버 rstr이 있죠. 여기에서 이 부분, 이 로그 파일 스캔스 넘버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죠. 일단 하나 나타났고 연속적으로 또 나타났죠. 여기는 2000 버퍼 영역이죠. 여기 보면 버퍼 영역에 또 그대로 나와 있죠. 가장 마지막에 작업 정보니까 버퍼 영역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RCRD 레코드의 매직 넘버 RCRD죠. 바로 옆에 LSN 정보가 기록되는 곳입니다. 이곳이 가장 마지막에 작업된 곳입니다. 이 부분이 레코드의 길이 부분인데요. OFC8 끝까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OFC8 좀 넘겨 볼게요. 보이죠? OF18 그렇죠? 여기까지 데이터 작업 레코드의 길이 값이고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다음에 기록될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지금 다 없죠. 값이 데이터 값이.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일반 페이지 영역은 버퍼 페이지 영역 이후부터 해당하는데요. 버퍼 페이지가 채워지면 이 내용을 넘겨받아 기록합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작업 레코드들은 버퍼 페이지 영역에 있습니다. 일반 페이지 영역은 버퍼 페이지 영역 이후부터 해당하는데요. 버퍼 페이지가 채워지면 이 내용을 넘겨받아서 계속해서 작업 레코드를 기록하다가 내용이 파일 끝까지 채워지면 다시 일반 페이지 영역의 시작부터 덮어 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로깅 영역의 페이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는 로그 파일의 기본 구성 단위이며 크기는 4096바이트로 고정되어 있다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페이지의 포맷 구조는 하나의 헤더와 다수의 작업 레코드들로 이루어지며 마지막 작업 레코드의 내용이 페이지를 넘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에 연속되어 기록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페이지의 헤더 부분입니다. 레코드 임을 보여주는 매직 넘버 RCRD로 시작되며 라스트 LSN 필드 정보를 통해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작업임을 재시작령에서 가져온 LSN 값과 비교해서 연속성을 찾아냅니다. 결국 운영체제는 재시작 영역에서 기록된 current LSN 필드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LSN 정보를 가져다가 이곳에서 동일한 last LSN 값을 찾고 이어서 기록된 next record offset 값으로 마지막 기록된 레코드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페이지의 작업 레코드 부분입니다. 작업 레코드에는 실제 트랜잭션 작업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하나의 트랜잭션 작업은 그림과 같이 여러 작업 레코드들이 순차적으로 모여서 이루어지며 가장 첫 레코드를 체크포인트라고 하고 중간에 있는 레코드를 업데이트, 마지막 레코드를 커밋라고 합니다. 파일이나 디렉터리가 한 개 생성되면 체크포인트 레코드부터 시작해서 업데이트 레코드, 커밋 레코드까지 과정을 LSN, 즉 로그 파일 스캔스 번호로 나열합니다.
시작되는 체크포인트 레코드는 이전 작업 레코드에 대한 LSN 값이 없고 이후부터 업데이트 커밋 레코드까지 갖게 됩니다. 따라서 파일 시스템 복구 시 운영체제는 트랜잭션 작업을 구성하는 레코드들을 역추적하면서 각 레코드들의 언도 데이터를 사용해서 복구합니다. 작업 레코드는 레코드 헤더와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레코드 헤더는 고정된 크기 16진수 58을 가지는 것에 반해서 데이터 영역은 가변적입니다. 리도 데이터와 언도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작업 레코드의 크기도 가변적이 되겠죠. 큰 레코드는 여러 개의 페이지를 사용하는데요. 하나의 작업 레코드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 작업 레코드가 이어집니다. 상세한 작업 레코드 헤더 포맷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연속적으로. 이전 레코드, 이전 레코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페이지가 넘어간 거죠. 다음은 리도와 언도가 가지는 연산 코드의 의미입니다. 16진수 00 노비죠. 노 오퍼레이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노 오퍼레이션부터 시작해서 16진수 21 업데이트 레코드 데이터 루트까지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그 파일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NT 파일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을 보고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생성 시 이벤트 로그 분석입니다. 파일이 생성되면 로그 파일에는 체크포인트 레코드부터 업데이트 레코드 그리고 커밋 레코드 순으로 6개의 작업 레코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리도 필드에서 보이는 add index entry allocation, 즉 부모 디렉토리의 mft 엔트리 인덱스 속성의 인덱스 레코드를 추가하는 작업과 initialize 파일 레코드 세그먼트 mft 엔트리를 새롭게 할당하는 작업 레코드입니다. 따라서 이 두 레코드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새 파일이 생성되었다는 이벤트로 봅니다. 특히 initialize 파일 레코드 세그먼트 작업은 mft 엔트리의 데이터와 동일해서 생성된 시간 정보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16진수 0002는 리도 연산 코드죠. 그리고 아래 8바이트씩 4개, 동일한 값 4개는 시간 값입니다. 데이타임을 표시하는 파일 시그니처고요. 이 앞부터 16진수 길이값 58이 헤더 길이가 되겠죠. 다음은 파일 삭제 시 이벤트 분석입니다. 파일이 삭제되면 5개의 작업 레코드가 순서대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체크포인트 레코드부터 업데이트 레코드, 커밋 레코드 순인데요. 이 5개의 레코드 중에 리도 필드에서 delete index entry allocation 메시지는 부모 디렉터리의 mft 엔트리 인덱스 속성에서 해당 파일의 인덱스 엔트리를 삭제하는 작업이고, 연속적으로 deallocation 파일 레코드 세그먼트 메시지는 mft 레코드에서 파일 기록 부분을 비활성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둘 레코드를 통해서 파일이 삭제된 작업임을 판단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작성 시 이벤트 분석인데요. 파일 데이터 작성 이벤트는 레지던트 타입과 난 레지던트 타입이 있습니다. 이는 파일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타입인데요. 레지던트 타입은 1024바이트의 mft 엔트리 안에 데이터가 충분히 저장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레지던트 밸류 작업이 리도이고 현재 작업이고, 데이터 저장 위치는 16진수로 18이 오프셋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레코드가 만족하면 레지던트 타입의 데이터 작성 레코드로 봅니다.
non resident 타입은 파일 데이터가 클러스터 구조를 사용해서 저장되므로 업데이트 매핑 페어 작업이 언더이고 데이터 저장 위치는 16진수 42 오프셋이 됩니다. 오프셋에 가면 클러스터 런 데이터가 저장되므로 레코드 헤더의 어트리뷰트 오프셋 값이 16진수로 40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가 만족되면 non resident 타입의 데이터 작성 레코드로 봅니다. 이 그림에서는 non resident 타입의 데이터 작성 레코드는 없습니다. 자, 끝으로 파일명 변경 시 이벤트 분석인데요. 파일명 변경 이벤트는 MFT 엔트리 내에 파일 네임 속성을 삭제하고 다시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delete attribute redo 작업과 create attribute redo 작업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각 레코드의 redo offset 필드의 값이 16진수 98, 필드 값이 16진수 00이면 파일명 변경 이벤트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리도 데이터, 레코드의 리도 데이터를 통해서 변경 전의 파일명과 변경 후의 파일명이 확인이 되죠. 다음은 도구를 활용해서 로그 파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NTFS 로그 트래커라는 툴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툴인데요. 다운로드 경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실행 초기 화면입니다. 수집한 로그 파일 경로를 열어주고 선택해서 분석을 클릭하면 분석 결과를 SQLite DB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름과 경로를 지정해주고 분석을 해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파일 생성에 대해서 쭉 가보면 리도 데이터가 initialize file record segment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rename 파일, 파일명 변경이죠. bcopy.txt에서 wcopy.txt로 변경이 됐죠. 리도 데이터가 create attribute, 그리고 끝으로 파일 삭제, 파일 삭제 이벤트, 리도 데이터는 D, allocate file record segment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도 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